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용도 지역에 관한 내용을 좀 학습하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게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그 기본적인 그 분류 관계와 지정의 목적 정도는 여러분이 학습이 좀 되셔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 비중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출제 비중이 낮다고 해서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만 나머지 공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먼저 용도적은 우리가 크게 대분류라고 그러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중간 단계 분류로서 도시적 안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4가지가 있고요. 관리적 안에서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적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농림적과 자연환경 보전적은 분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토계획법 시행 내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도시적이죠. 주상, 공동이라고 하는 도시적이 3분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주거적 보니까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적 이렇게 나눠지고, 전용주거는 다시 1종 전용, 2종 전용 주거적, 일반주거적은 1종, 2종, 3종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6개가 있죠. 주거적이 3분 되는 것은. 자, 상업적은 4가지입니다.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 3가지입니다.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 이렇게 나가는 거고, 녹지적도 3개입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도시적이 3분에서 16개, 그 다음에 관리적 3개,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더해서 총 21개로 구성되어 있죠. 물론 몇 개냐고 묻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3분에서 21개로 되어 있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을 왜 나누는지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토지 이용의 실태나 특성 또는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지역 간 균형 발전의 목적으로 용도 지역을 정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의 이제 지정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도시적이란 용도 지역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한 칸 건너뛰고 농림적 먼저 보겠습니다. 도시 지역에 속하지 않냐는 농지법에 한 농업진흥적 또는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농림지역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 이제 우리가 도시적과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중간지대 특성을 갖는 관리지역이라는 게 존재하죠. 관리적 내용을 보면은 위에는 도시적에서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 그 다음에 자연환경,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관리한다는 의미죠. 관리지역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토지의 그 용도를 정해 놓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상에 지금 64페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본 분류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교재 보시게 되면은 거기 65페이지 상단에 관리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좀 가볍게 읽어보세요. 각각의 지정의 목적에 따라서 토지 이용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들어있으니까 이해용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과정에서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시렵니까? 우리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도시적이라고 말한다고 그러죠. 생활 공간을 말합니다. 도시적이 있고 그다음 이제 비도시적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이런 용도적이 있더라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간의 주거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에 관계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이 일부죠.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녹지지역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주상공 지역에 어떤 경계 설정하는 의미로 설정되는 걸 녹지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역을 이해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 설명 들어갑니다. 자, 개발적인 도시지역과 그다음에 보전적인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으면 중간지대 특성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들었던 내용이가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정의 연역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준도시, 준농림지역이 난개발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관리지역으로 통합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된 관리지역의
토지 적성 평가에 따라 다시 3개로 세분되는 거죠. 생산, 보전, 계획, 관리적으로 세분된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리적인 의미가 되는 건데요.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한번 해보실랍니까? 도시적 있고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있는데 그 중간지대,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관리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도시로 편입되기 직전 단계에 나타나는 모습을 계획관리적이라고 그러고요. 농림적에서 빠져나왔다 싶으면 여기가 이제 말하는 생산관리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자연환경 보전에서 빠져나왔다 싶으면 보전관리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구성을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획관리적이란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 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하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적이라고 부르죠. 생산관리적이란 농업유목업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적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하면 생산관리적 되는 거죠. 보전관리적이란 자연환경 보호, 산림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원 확보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보전은 필요하지만 주변의 용도적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하면 보전관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혹시나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적은 도시적과 관련이 있죠. 생산관리적은 농림지역과 관련이 있고 보전관리적은 자연환경 보전적과 관련이 되어 있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농림지역이 있죠. 그래서 농사 짓는 땅이나 산림을 기르기 위한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육보전, 일보육성입니다.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표현이에요. 그런 건 기억할 필요 없고. 구별하자면 여기 수자원과 수산자원 정도는 구별이 이제 실익이 좀 있겠죠.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니면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죠. 보전의 필요성이 있지만 수산자원은 어패류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길러서 잡아먹는 게 맞겠죠. 보육성이다라고 쓴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용도적인 기본 분류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란 용도적 안에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 해당되는 페이지 교재는 65페이지 하단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그림 잘 보시면 기존의 아파트 단지는요, 아파트 동마다 층수가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왜 같았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2종 일반 주의라는 용도지역은 그 건물의 층수가 15층 이하로만 짓게 되어 있고 그 법적 기준이 최고 층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동마다 층수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일단 층수를 18층까지 상향을 시켜놨네요. 그리고 이때 기준이 평균 층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개 단지 안에서 예를 들어 15층짜리 동도 있고 18층짜리도 있고 20층짜리도 있고 경우에 따라 23층짜리 동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전체 층수 평균이 18층 이하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뀐 모습을 한번 미리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제 도시란 용도적을 세분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학습하게 됩니다. 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분 과정이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주거적은 다시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 주거적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지정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 필요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다시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지는데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이고 2종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이란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목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1, 2, 3종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층, 중층, 중고층 지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같이 한번 봐봅시다. 저층이라고 칭하는 것은 4층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4층 이하를. 그 다음에 이제 중층은 과거에는 15층 최고 층수로 설정됐지만 지금은 18층 이하 평균 층수로 설정됐구나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고층이란 49층 이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파트가 50층이 넘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의 층수에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지역이란 주거 플러스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되는 지역을 준주거지역.